어제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. 이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고 좀 앞을 계속 바라보는 듯한 관조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었고요. 홍 전 차장이 재판정으로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네.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보기만 할 뿐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. 어제 3명 중에서는 결국 이진우랄지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는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진 않을 것이고 네.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 현대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. 이제 어제 그 헌재 심판관장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저 3명이 키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핵심 증인.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하는 거고 네. 설사 저 말에 어떤 특히 사령관 둘의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입증하려고 하면 또 다른 증인을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. 세상의 모든 일과 말은 전후 상황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죠.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 네. 건데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후의 일입니다. 네. 뜬금없이 간첩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? 이해가 되지 않죠. 그리고 홍장원 차장도 그런 맥락에서 들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겁니다. 네. 근데 갑자기 그걸 간첩으로 이해하지 못한 게 오해다라고 얘기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?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. 그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?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. 증인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예.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. 그 말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?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으셨겠지만 윤정 기자 일단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 증인들의 진술이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기존에 계속해서 진술을 해왔던 대로 체포 지시를 들었다, 싹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즉답을 피했는데요.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네. 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.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많다라면서 기존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다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도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라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. 네. 어제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. 이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고 좀 앞을 계속 바라보는 듯한 관조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었고요. 홍 전 차장이 재판정으로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네.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보기만 할 뿐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김광삼 변호사님, 일단 대통령 측과 이제 진실 공방이 있을 걸로 보였는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만 싹 다 정리해라 이 얘기를 계속 유지했고 반대로 이진우 사령관은 말을 바꿨고 또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입을 닫았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? 이들이 형사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겁니까? 어떤 겁니까? 일단은요 어제 3명의 증인 자체는 네. 국회 측 증인이에요.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 3명을 불러다 증인 신문을 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입증하겠다고 해서 불렀는데 예.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어제 증언만 보면 좀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국회 같아요. 측에서요? 예. 왜냐하면
이진우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제 본인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형사 재판을 명분으로 삼아서 굉장히 좀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은 내가 대답하기에는 좀 제한이 된다랄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다 했고 대부분이 국회 측에서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증언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. 지금 이 세 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여부거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진우하고 여인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어제는 쟁점이었는데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거부를 했고 또 그렇게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거기에 반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전에부터 쭉 얘기했던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어제 3명 중에서는 결국 이진우랄지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는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을 것이고 네.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 현대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. 이제 어제 그 헌재 심판관장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저 3명이 키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핵심 증인.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하는 거고 네. 설사 저 말에 어떤 특히 사령관 둘의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입증하려고 하면 또 다른 증인을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. 그러면 탄핵 심판이 아마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퇴정하면서 웃고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가는 모습까지 봤는데 어쨌든 홍 전 차장의 싹 다 정리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간첩을 정리하라는 뜻이었다. 또 그리고 격려 전화였다.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.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, 싹 다 정리해.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. 그렇게 기억합니다.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?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, 16명 정도가 됐나?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네, 김상일 부대변인. 일단은 윤 대통령이 격려 차원이고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이었다. 네. 이렇게 얘기하고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. 네. 세상의 모든 일과 말은 전후 상황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죠.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 건데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후의 일입니다. 네. 뜬금없이 간첩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? 이해가 되지 않죠. 그리고 홍장원 차장도 그런 맥락에서 들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겁니다. 네. 근데 갑자기 그걸 간첩으로 이해하지 못한 게 오해다라고 얘기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그리고 홍장원 1차장 외에 나머지 두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 것이 증언을 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. 그거와 배치된 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위증을 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고 위증의 죄를 받아야 돼요. 그리고 검찰 조서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위증의 죄의 범죄에 속하진 않지만 헌재에서 이미 증거로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재판관들은 따져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제 뭐 국회 측에서 증인 신청이 소기의 목적을 100% 달성하진 못했으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윤 대통령은 또 정치인 체포 지시를 좀 부인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. 뭐 또 총평과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, 지시를 받았니,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.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
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. 네. 김상희 부대변인. 일단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벌어진 게 없는 거 아니냐. 좀 억울하고 호소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벌어진 일이 많았잖아요. 국민들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. 그러면 국민들의 그 두려움은 무엇을 보고,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?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방송 섭외가 왔을 때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간다고 했더니 가족들이 막 X표를 치고 막 난리를 병방이래요. 치고 그랬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온 가족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난리를 친 것입니까? 저 말은 본인이 의도된 결과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.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근데 성공하지 못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? 그러면 본인은 국회 탄핵 결과가 다 지금 기각으로 나와요. 근데 탄핵이라는 건 있었는데 결과만 기각으로 나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면 왜 민주당을 비난하죠? 그건 아니잖아요. 그 의도와 과정과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는 정말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본인의 입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라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? 그래서 사고방식 자체도 상당히 이상해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